안녕하세요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하베르츠 7회 꽤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도 하베르츠도 1월에 잠깐 나기는 했지만 한 5월부터 이렇게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겨울 때부터 얘기가 나와서 지금까지 올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첼시 팬들의 결론, 오냐 안 오냐 이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온다고는 하는데, 특히 하베르츠는 첼시행이 끝났다, 첼시와 합의가 끝났다, 하베르츠가 오고 싶다, 별별 이야기가 다 있음에도 오피셜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되는 이유와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이 기사, 그리고 흘러가는 흐름, 그리고 첼시의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그건 아닐 수도 있어,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끝도 없이 아니고, 맞다고 한다면 끝도 없이 맞을 수 있는 게 이적 시장이거든요. 베르너 때도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잘 될 수 있는 이유와 안 될 수 있는 이유를 동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쪽이 하베르츠, 이쪽이 츄렐입니다. 하베르츠부터 보시자. 그러면 하베르츠는 될 수 있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지금 9천만 유로를 레버쿠젠이 얘기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땐 9천만 유로가 아니라 첼시가 말하고 있는 7천만 유로를 낼 만한 구단도 없습니다. 물론 맨유, 레알, 파리 생제르맹이 자신들의 금액을 투자한다 그러면 하베르츠에게 7천만 유로, 9천만 유로 투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나서는 클럽이 없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산초에 좀 올인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레알과 파리도 현재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즉 첼시 단독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7천만 유로 플러스 옵션, 어쨌건 9천만 유로를 좀 맞춰주려는 분위기인데, 어쨌건 하베르츠에 접근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구단은 첼시뿐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 이유는 하베르츠가 첼시행을 좀 원합니다. 그냥 한 언론지, 그리고 한 기자의 말로 하베르츠가 첼시를 원한다, 이런 거였다면 그냥 찌라실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를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고, 나 첼시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한 적도 없기에 아무래도 한쪽에서만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찌라시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러 유력 언론지, 그리고 여러 유력 기자들이 하베르츠는 첼시행을 원하고 있다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팩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베르츠는 유로파 이후로 첼시에서 뛰고 싶다, 협상이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가십을 통해서 나올 정도로, 예를 들면 누나 피셜이 있기도 하고 지인 피셜이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루머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까지 분위기를 봤을 때 하베르츠는 첼시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베르츠가 첼시행을 긍정적으로 생각만 해줘도, 하베르츠가 첼시행의 긍정적인 이 모션만 보여줘도 첼시행은 급격히 기울게 됩니다. 현재 그러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하베르츠 대체자를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하베르츠가 영입 불발될 시 누구, 하베르츠가 영입 안 될 때는 누구를 원한다, 이런 기사는 못 보셨을 거예요. 즉 하베르츠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공격 옵션을 생각하지 않는다, 즉 하베르츠가 영입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7월 같은 경우에는 대체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 얘기는 7월 영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하베르츠 영입에선 그런 코멘트가 붙지 않습니다. 즉 사족이 붙지 않아요. 하베르츠가 안 되면 누구, 이런 사족이 붙지 않기 때문에 하베르츠의 딜은 하베르츠로 끝날 확률이 높다. 왜냐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하베르츠를 영입 못할 시에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건 그냥 가더라도, 첼시가 그냥 이 자체적으로 가더라도 하베르츠가 안 되면 다른 영입 대안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즉 첼시가 답답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베르츠가 꼭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목을 매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베르츠 영입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즉 하베르츠가 영입될 확률은 높아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월입니다. 7월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의 상황과 첼시의 상황이 중요하다고 봐요. 결국 최종전을 치러서 첼시는 챔스, 레스터는 유로파를 나가게 됐습니다. 레스터가 나쁜 팀도 아니고 첼시가 꼭 챔스를 나가야만 올 수 있는 팀도 아니지만, 챔스와 유로파는 어쨌건 격차가 있습니다. 선수가 유로파를 뛰고 싶냐, 챔스를 뛰고 싶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챔스일 수밖에 없거든요. 7월이 온다 그러면 자리 잡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알론소, 에메르송도 램파드의 그런 강한 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이 온다 그러면 입지는 단단해질 수 있고, 즉 그 얘기는 7월이 오고 싶어 할 이유는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맥과이어 이상의 돈을 원한다, 그 이상을 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즉 레스터도 협상을 아예 안 할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오블락은 죽어도 안 팔겠다, AT 감독 시메온에도 오블락이 안 갔으면 좋겠다, 단장도 팔 생각 없다,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대처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첼시가 원해도 사기가 어렵습니다.
선수가 원하기 전까지는. 근데 7회도 떠날 마음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런 기사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 기사는 많은 언론에서 다루진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더라도 레스터 자체가 어느 정도 높은 금액을 받으면 7회를 팔 마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첼시가 7회를 살 확률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왼쪽 풀백 명단은 많이 거론됐죠. 레길론, 탈리아피코, 고젠스, 디뉴 등등 많이 거론됐지만 어떤 유력 기자도 1옵션은 7회일 것이다, 제일 영입하고 싶어하는 건 7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7회의 가능성은 가장 높습니다. 자, 안 되는 이유를 보자면 하베르츠는 전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유로파도 남아있고 레버쿠젠도 이제 세부적인 조항에서 조금 더 얻어낼 수 있는 걸 최대한 얻어내려고 그러는 것 같지, 협상이 틀어질 만한 사건이 벌어지거나 뭐 유력 기자들이 벌써 그럼 감지를 하고 안 될 수도 있다, 잘 안 되고 있다, 틀어질 수도 있다 그래야 되는데, 시종일관 베르너 때처럼 영입될 거다, 시간 문제나 조금 세부 조항만 남았다 하는 거 봐서는 저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뒤집힐 만한 조건이 아예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가격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요. 물론 첼시가 주장하고 있는 7천만 유로도 그 이상을 부를 만한 구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이에요. 파리 생제르맹, 맨유, 맨시티 내놓으라 하는 구단들이 있기는 하지만 맨시티 역시 돈은 많지만 몇몇 선수를 영입했고 하베르츠 얘기가 나오지 않고요. 여러 유스의 클럽에서도 하베르츠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진 첼시가 선두고 누군가 이렇게 빠르게 뒤쫓아오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가격은 문제가 됩니다. 9천만 유로와 7천만 유로 격차가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격차가 있고, 옵션 포함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 레버쿠젠이 때려 죽여도 9천만 유로, 첼시는 때려 죽여도 7천만 유로 플러스 옵션이라면 협상은 그럴 때도 많이 틀어지거든요. 아주 사소할 때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고, 하베르츠가 이렇게 지지부진해지면 그냥 안 갈래, 그냥 좀 기다렸다가 더 다른 클럽 갈래, 뭐 레알이 됐든 파리 생제르맹이 됐든 뭐 맨유가 됐든 비넨이 됐든 그냥 다른 클럽 갈래, 이래버리면 더 골치 아파지죠. 레버쿠젠 입장에선 땡큐죠. 재계약한 다음에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아니라면은 하베르츠는 올 확률이 높다,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는데, 이런 확률이 아예 없지는 않다, 이런 확률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이적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런 확률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만큼 판이 뒤집히는 일은 없다. 제가 뭐 이런 컨텐츠를 만들면서 이런 건 영상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열심히 찾아봅니다. 되게 열심히 찾아보고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기는 한데요. 제가 봤을 때 하베르츠는 베르너 때 얘기했던 것처럼 올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유로파 때문에 지금 엠바고를 걸어놓고 유로파가 어느 정도 끝나버리면 오피셜이 뜰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뜰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베르츠의 영입은 큰 문제 없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될 이유가 이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7회의 가장 안 좋은 점은 일단 가격은 맞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거. 첼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4천만 파운드에서 4,500만, 5천만 파운드까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7회 같은 경우에는 맥과이어 이상의 금액을 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엄청난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한 4,500억의 격차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대체자들 거론이 되고 있어요. 물론 레길론은 좀 진지해지기는 했습니다. 옛날보다 레길론의 이 링크는 좀 진지해지긴 했고, 그 전에도 뭐 탈리아피코, 텔레스, 디뉴, 뭐 고젠스 등등 많이 났잖아요. 그 얘기는 협상이 무너져도 대안들이 있고, 대안이 있다라는 건 지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첼시 입장에서도 이 협상이 틀어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을 찾아 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회는 안 될 확률도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뭐 제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될 확률에 가까운 반반이라고 봐요. 레스터가 고집을 꺾을 생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점점 순화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처음엔 단장이 아니다, 하베르츠가 왜 가냐, 올 시즌 잔류다 하더니 협상 중이다 하더니 지금은 가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엔 유로파가 끝나면 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점점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7회의 얘기는 가격만 나왔을 뿐 진행된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쭉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양측 구단의 의견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 레스터가 의견을 굽힐 생각도 크게 없어 보입니다. 맥과 예상의 금액을 원한다고 하니까요. 레스터와 첼시의 의견차가 뭐 획기적으로 좁혀지지 않는 한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첼시가 그 금액을 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레길론, 뭐 탈리아피코, 고젠스가 거론되는 걸 봐서는 첼시도 어느 정도 다른 대안에 눈을 돌릴 생각이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렐은 하베르츠보다 가능성이 좀 많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오면 좋겠지만요.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냐 안 오냐인데,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협상이 끝났는데 유로파나 이런 세부적인 금액 때문에 조금 얘기가 늦게 나오는 감이 있어요. 저는 하베르츠는 이미 됐다고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베르츠는 된 것 같습니다. 하베르츠 역시 첼시행에 긍정적이고, 램파드 감독도 꾸준히 하베르츠를 원하는 걸 봐서는 하베르츠는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좀 주제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러는데, 솔직히 베르너 때도 그렇게 빨리 되지 않았어요. 뭐 6월 초나 중순, 그러니까 바이아웃이 6월 중순에 끝이 나니까 그 안에 될 것이다 했는데 그거 넘어서 됐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지에우도 조금 오래된 얘기라서 그러지 생각보다는 좀 천천히 됐습니다. 그래서 지에우 언제 오나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오피셜이 빨리 안 뜰 수도 있다. 근데 다음 주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다음 주. 자꾸 다음 주 하는 게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어쨌건 다음 주쯤에는 제가 봐도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틀리는데, 제 기준에서 좀 봤는데 우리가 레길론, 뭐 디뉴, 고젠스, 탈리아피코 장단점이 확실하거든요. 레길론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좀 시야가 좁다라는 것도 있고, 동료를 잘 이용 못한다는 거, 그리고 공격력이 그닥 수비력도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7렐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7렐이 안 좋을 때가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면 레길론이 날 수도 있지만 리그 적응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즉 7렐이 너무 과한 금액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럴 거면 레길론, 그럴 거면 고젠스 이렇게 가는 것이지, 램파드 감독도 원하고 리그 적응도 필요 없고 어리고 잉글랜드 국적이고 여러모로 잉글랜드 클럽인 첼시에 도움이 될 7렐이 비싸서 그럴 뿐이지 대안들이 더 월등하다고 보진 않아요. 즉 레길론이 7천만 파운드, 7렐이 7천만 파운드로 붙었다면 7렐의 여론이 이렇게까지 밀리지 않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왜냐면 7렐도 나쁜 선수는 아니거든요. 물론 안 좋았을 때도 있고 기복도 있고 여러 가지 단점은 저도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길론 역시 그런 게 있고, 제가 레길론을 좋다고 생각했던 건 7렐이 안고 있는 리스크, 그리고 레길론이 안고 있는 리스크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라리가 베스트기도 했고 7렐도 한동안 잘할 때는 이 최소 실점의 주인공이기도 했잖아요. 단점도 이들이 극복해야 될 단점도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 가격만 남은 거예요. 근데 레길론도 지금은 3천만 유로, 4천만 유로가 거론되지만 막상 레알과 협상을 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7천만 파운드, 뭐 거기까지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맥과이어 이상의 금액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럴 바엔 레길론이 낫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렐은 지금 레스터가 어느 정도 가격만 맞춰준다면 7렐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7렐이 올 확률은 높지만 하베르츠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램파드 감독이 워낙에 원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첼시가 영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리그가 빨리 개막하잖아요. 9월 12일이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끌어오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하베르츠 7렐. 사실 이 둘은 정말 많이 거론되면서 저도 영상을 둘 다 많이 다뤄봤고, 오냐 안 오냐로도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봐도 하베르츠는 왔습니다. 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베르츠는 왔고 7렐이 문제인데 7렐도 첼시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두 선수 다 잘 와서, 램파드 감독이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잖아요. 개막까지도 되게 빠르고 발 맞춰볼 시간도 없어서 지에우 베르너가 빨리 온 게 다행인데, 이 선수들도 빨리 와서 발을 맞춰서 다음 시즌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